간밤 뉴욕 증시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그 가운데 나스닥은 더욱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오늘 새로 발표된 신규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고용 쪽의 데이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2천 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이 증가가 됐는데 지난해 12월 첫째 주간 이후 2달 만에 가장 많았던 청구 건수였고요. 또 다우슨스가 집계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또 여기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6만 2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5천 건 늘어난 게 확인이 됐는데 이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월가에서는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고용 쪽에서 계속해서 둔화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오늘은 또 반대로 시장의 약세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잠정주택 거래 수치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이 경기의 견조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주택 거래가 올해 1월 한파와 금리 반등의 여파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월 미국 잠정주택 매매 지수가 70.6으로 전월 대비 4.6% 급락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나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주택 거래는 통상 거래 종결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 통계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진했던 건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미 남부 지역에 있었던 한파와 더불어서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던 게 주택 거래 급감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높아진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주택의 구매력을 압박했다라고 전문가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볼 부분은 바로 미국의 4분기 GDP가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강한 민간 소비를 토대로 한 달 전 속보치 발표 때와 동일하게 2%대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존 발표보다 상향 조정되면 물가 반등 우려가 더욱더 자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고용과 물가 쪽의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엇갈린 방향성을 가리키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더욱더 리스크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부담이 됐던 두 번째는 바로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되겠죠. 본인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예정이 된 대로 관세를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같은 날에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중국과 캐나다 또 멕시코에 책임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펜타닐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에도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죠. 다만 이 시점을 3월 4일로 연기한 바 있었고 오늘 다시 한번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글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4월 2일부터 추가적인 무역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유럽 무역 적자가 연간 3천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유럽은 미국을 뜯어먹기 위해서 형성됐다라고 비난의 글을 남겼고요. 이에 유럽이 바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올루프질 유럽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유럽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일단 유럽 쪽에서는 내달 2일 철강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들이 끼쳐질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또
흔들었던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에서는 나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간밤 쏟아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7% 그리고 지금은 8% 넘게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은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발 저비용 인공지능 딥시크의 출현으로 고조됐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월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또 젠슨항 CEO 역시 블랙을에 대한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이 회사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대형 고객사가 블랙웰의 구매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생산됐던 블랙웰 4분기에만 매출액이 11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 실적을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면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생산 확대의 최악의 시기를 지나갔고 현재 모든 블랙웰 구성품이 전면적인 양산에 들어갔다면서 엔비디아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매출 총이익률이 70% 중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175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52달러에서 16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엔비디아가 놀라운 성장 단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 주가 기존의 19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가는 엔비디아가 과도기적인 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가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향후 주가 흐름이 작년만도 못할 수는 있다라는 경고는 나옵니다. 이 매출 증가율을 통해 성장 둔화가 확인되고 있는 게 그 이유에서인데 이 한 애널리스트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칩의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엔비디아 칩의 수량과 종류를 더욱더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에서 25%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 쪽의 매출 물량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의를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리자 M7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테슬라의 주가는 또 흔들렸습니다. 3%대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전해진 소식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본격적으로 차량 공유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관련 법정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캘리포니아 내에서 새로운 신차 출시와 함께 앞으로 운송사업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차량 공유 시장 진출을 위한 행보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테슬라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도했던 블룸버그의 기사를 확인을 해보시면 일론 머스크 CEO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구상했지만 이번 허가 신청은 우선 일반 운전자를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신청한 허가는 알파벳 산하 로보택시 부문인 웨이모가 보유한 것과 유사한 신청서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테슬라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행 허가가 신청되지 않은 상황인데 허가가 승인되면 테슬라는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웨이모와 직접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서 6월 오스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캘리포니아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성공이 되게 된다면 최근에 둔화를 겪었었던 자동차 판매량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규제 문제라던가 치열한 경쟁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도 테슬라 간밤에 3%대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M7과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자 비트코인도 이날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83,000달러까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일각에서는 7만 달러 선까지도 밀려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호재의 모멘텀이 되어줄 규제화와 관련된 부분들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비트코인의 비축 법안 이번에 상원까지 이동된다라는 소식인데 결국 하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냈고요. 상원까지 이동이 됐고 만약에 주차원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이 비축 법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이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하나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